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 과정을 놓고 불공정 평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또다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내년에도 보육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견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질한 데서 국정농단 의혹이 시작되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연설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원국 전북대 초빙 교수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심사위원 5명의 채점에서 합격자는 물론 탈락자의 점수까지 똑같다면 과연 공정한 평가였을까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불공정 평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7월 5급 상당의 처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 평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표를 봤더니 세부 항목의 점수가 각각 16점과 9점, 9점으로 똑같고 필체도 엇비슷합니다. 채점 항목이 경력과 직무 수행 계획, 자원봉사 실적으로 전혀 달라 점수가 다를 법도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탈락자의 서류 심사 점수도 각각 12점, 7점, 5점으로 동일합니다. 15년도부터는 그 서류 심사의 그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류 심사는 정확하게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점수표가. 그러나 도의회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공정 평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정윤아 사태하고 똑같다고 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대학생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오면서 초등학생인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왜 센터장님 본인 자제분만 데리고 갔냐고.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 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수는 민선 5기보다 2배가 증가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선거 조직으로 정치화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 센터 처장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 점수가 똑같아 외부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치 조직화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주목됐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보육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2조 8,3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2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739억 원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무상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에 소요되는 739억 원 편성하지 않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건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리 예산 미편성으로 2년째 계속되어 온 보육 갈등은 내년에도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또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우리 누리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되풀이되는 갈등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률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고 유성엽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주체를 놓고 수년째 정부와 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유기견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책은 없는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의 위탁을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입니다. 움직이기도 버거울 만큼 비좁은 우리에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닥은 구멍이 뚫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이 보호센터가 유기견 찾기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사진 가운데는 막대기나 손으로 강아지 목을 강하게 누르거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진도 있습니다. 이 보호소에서 사진을 찍는 목적이 그 주인을 찾기 위한 것들인데 주인들이 정말로 개를 잃어버렸을 때 과연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자기 개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보호센터 운영자는 포획 과정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며 결코 강아지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아지들에도 엄청 싸납거든요. 그럼 그런 걸 자꾸 포획을 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도 이제 안 물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게 찍혀진 거예요. 학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항의 전화와 게시글이 빗발치자 익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뜰장에 담요를 깔아가지고 그 개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임시로 이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더 시설을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난해 도내 동물보호센터가 포획한 유기견은 3,300여 마리. 하지만 책정된 예산은 2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와 위탁을 맺은 동물보호센터는 포획 비용과 관리비로 한 마리당 8만 원을 받는데 관리비가 너무 적다 보니 운영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기동물 관련 예산은 국비 지원도 없고 도비하고 12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애견 인구 1000만 시대,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길을 잃은 강아지들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대회에 전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민주노총 5,000명을 비롯해 전국 농민회와 도민 등 12,000여 명이 내일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서울 집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촛불 시민 발언대가 이어집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대통령이 즉각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하야를 선언한 뒤 국회와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이어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를 제안했습니다. 또 과도내각이 검찰과 재벌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른바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원국 전 비서관께서는 고향이 전주시죠? 예, 전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통 대통령 연설문이라고 했을 때는 8.15 경축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연설문의 추안은 이제 어떻게 잡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연설문이 완성되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크게 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이제 연설 비서관 주관하에 초안을 쓰죠. 그때도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참고하고 때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구술을 해주신 걸 가지고 초안을 쓰고요. 그거를 바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과 작업이 시작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결국 이제 종이에 고쳐주시는 걸로 같이 작업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불러서 앉혀놓고 같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돼서 이제 얼추 이제 연설문이 하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 검증 과정을 이제 3단계 거치는데 그때는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관련 수석, 그다음에 장관들을 같이 해서 대통령 주재로 거기서 회의를 하죠.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는 한 2-3달 준비를 합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독수량도 많고 또 연설도 좀 잘하셨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설문을 준비하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은 이제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새를 만들고 이렇게 설득하고, 그래서 다른 대통령과 달리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말과 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고요. 실제로 근데 대통령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말과 글로 하는 거죠. 뭐 총칼로 하는 거 아니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죠.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국정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연설문에 담기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 정책 이런 게 다 담깁니다. 최종적으로 연설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인 거죠. 그렇게 연설문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른바 지금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도 손을 댔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통령의 말에 손을 댔다는 것은 말에 손을 댄 사람이 대통령인 거죠. 그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한 거죠. 대통령이 권력을 사실은 넘겨준 거죠. 선택받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을 행사한 거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뽑았는데 대통령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 없으셨으니까, 없다는 걸 알고 불안했으니까, 누군가의 그 귀를 자꾸 이렇게 귀동냥을 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 결국은 비롯된 게 아닌가 싶고, 그거를 지켜본 그런 참모들은 뭐 했냐. 저는 그게 더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한 청와대 경험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4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되풀이됐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강원국 전 비서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입주업체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6개 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섰는데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산업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BTC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BTC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공장을 짓는 첫 번째 기업입니다. 유용한 제품을 전 세계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사명 아래 힘차게 달려갈 것이며, 오늘 이 기공식을 하는 이 자리가 또 다른 작은 시작이 되어 커피 음료 생산업체인 CNC 레그비 또한 BTC와 함께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기업이 착공식을 가진 것은 지난 2010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공사가 시작된 이후 6년 만입니다. 지난 9월 6개 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선 데 이어 기업들의 입주 공사까지 시작되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식을 가진 두 곳 말고도 입주를 확정한 16개 국내외 기업이 조만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양률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내년 6월에 준공하긴 하지만 현재 분양률은 1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기업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는 원료, 인력 공급, 수출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식품산업 중심지를 향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기업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체육회가 4년 만에 상임 부회장제 직책을 신설해 또 도지사 측근이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조직 개편안이 제출됐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상임 부회장제를 새로 만들고
2명인 처장을 사무처장 1명으로 줄이며 스포츠진흥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 등 2명의 본부장을 신설하는 1처 2본부 7팀의 조직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상임 부회장제 신설로 옥상옥 조직이 우려되는 데다 자칫 선거 조직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체육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안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전주 가맥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산업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올해 치른 가맥축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단순한 먹거리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려면 조직을 전문화하고 볼거리와 놀거리 중심의 핵심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또 가맥축제가 대구의 치맥축제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서두르고 축제 기간 연장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AI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철새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 시기가 시작되면서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에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주 덕유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은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돼 4시간 동안 향적봉 정상부에 3cm가량이 쌓였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번 첫눈이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빨리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16.5도, 전주 15.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